열정과 패기로 도전하고 남다름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건축업계의 틈새 마케팅으로 300억 매출 기업을 이끌고 있는 류명 대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식탁실로 그대로 빠져버려요. 포인트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하고 또 만들고 있어요. 네, 여기가 직접 발로 뛰며 현장 곳곳을 확인하는 열정 CEO 류명 대표.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의 건축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본다.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거제도. 오늘 그가 찾은 곳은 거제도에 직접 지은 펜션이다. 사진을 잘 찍어 놓으셔가지고 이게 거의 첫 시작이었죠. 네. 네. 직접 서울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에 그가 한달음에 달려온 이유는 바로 AS 때문이다. 네, 저희도 지금 회사에 이름을 걸고 지은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류명 대표. 사실 이 펜션의 의무 사후 관리 기간은 벌써 지났다. 물이 샜으면은 좀 문제가 많았겠어요. 예, 물은 이제 물론 줄줄줄 흘렀을 정도로 샌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 1리터 우리 생수 리터 병 그게 꽉 찰 정도로. 그러니까 하루 예, 하루. 네. 예. 네. 물이 이제 거의 다 말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마르지 않은 하지만 초창기에 지은 건물이라 미숙했던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 그는 펜션 AS를 끝까지 책임지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공사 기간이 단축. 류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AS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 네. 초기에 그냥 문제가 됐던 그의 이런 AS 철학은 고객들의 신뢰로 돌아왔다. 게다가 책임감 있는 회사란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거는 뭐 거의 말랐어요. 거의 말랐어요. 네. 그나마도 뭐 3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와가지고 대대적인 이렇게 공사를 해준 거는 뭐 저도 생각해도 좀 깜짝 놀랐어요. 도심에 지쳐 있는 이 심신을 녹여줄 수 있는 나만의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침 집을 짓고 싶은데 브랜드 있는 회사는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수소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지방업체가 한계고. 제가 20대 초반에 조선소에서 특수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수가 꽤나 됐다면서요? 예, 당시에 평균 300 정도. 다른 사람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뭐 아우라 같은 게 약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뭐든지 이룰 사람이구나라는 제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데리고 오기 안 미안했어요? 되게 미안했죠.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생활도 다 버린 상태에서 오로지 이 회사 일만 매달리게 되고 저한테만 올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의 생활 패턴에 다 맞추고 사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들이 전 어깨를 장악하고 있어도 절대로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장벽이라는 것은 고객과 다이렉트로 부딪히면서 이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충족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초라하고, 그리고 컨텐츠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브로셔를 온라인에 그냥 옮겨놨다고 보실 정도로 열악했었죠. 제가 홈페이지를 잘 만들고, 그리고 재밌게 구성을 하고 쉽게 고객님들께 다가갈 수 있다면은 고객님들께서 분명히 저를 한 번쯤은 만나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집이 나의 실적이라고 하면서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이 사람이면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용인 서천 현장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들어와봐. 이후에도 그는 기존의 회사들과 차별성을 최대 무기로 삼았다. 지금 용인 서천 완성된 건물의 모습뿐 아니라 공사 현장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공사 현장의 공개는 고객들에게 보다 쉽게 주택 건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사진은 실수하지 말고, 왜냐면 고객들이 들어와서 수시로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전 과정을 고객들에게 보여준 효과는 신뢰감으로 돌아왔고, 류명 대표는 찾아온 고객들에게
스트레스 없는 집 짓기를 약속했다. 계약만 하고 끝나는 일반 영업사원 제도가 아닌 건축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 매니저 이종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국악 드러머님 맞으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 제도의 도입은 유명 대표가 영업을 하면서 얻은 아이디어였다. 우리 건축주님께서 고객들이 원하는 건축사 직원은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공사 중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해결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다. 부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시고 자기 집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면은 비용이 얼만큼 소요가 될지 어떠한 공정을 거치게 될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건축 매니저의 입장은 각각의 공정들을 저희가 고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건축 매니저는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죠.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조율할 때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객님들께서 현장 소장들께 쓴소리를 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설계자에게 쓴소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을 그걸 그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욕도 엄청 많이 먹는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아들 갖고 편하기 때문에 건축주님들께서 그렇게 혼내시고 화를 내시고 하지만 급여를 주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 니네들한테 급여를 주는 사람은 이 고객이기 때문에 나를 모시듯이 진짜 모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건축 매니저를 앞세운 유명 대표의 특색 있는 사업 방식은 설계와 시공 계약 건수로 돌아왔고 유 대표는 착실한 시공으로 보답했다.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었는데 내가 언제부터 대표이사였지? 내가 언제부터 사장이었다고 지금 이렇게 건방지게 고민만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제가 바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당신께 유명이 찾아갑니다 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저는 다시 소나타 한 대를 렌트를 해서 이제 전국을 돌게 되는 거죠. 전국을 돌면서 다시 고객님들 만나면서 계약을 막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발로 뛰어다닌 그에게 돌아온 보상은 큰 규모의 주택 단지 사업을 따낸 것이었다. 단지 개발 능력, 단독주택 실적 등 총 9개 분야를 49개 업체와 함께 평가받아 최종적으로 선택된 사업이다. 2개의 필지에 40채의 주택을 짓는 이번 사업은 토목부터 조경, 주택까지 전 분야를 일임받았다.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49개 업체였습니다. 그 49개 업체가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최우수를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남다르죠. 공기업과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큰 실적이 저희에게 남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초심으로 돌아간 유명 대표는 전 현장을 발로 뛰며 더 신경을 쓴다. 오늘 현장 점검하러 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총괄 현장 소장입니다. 소장님, 네. 좀 불편하시겠어요? 불편하죠. 이거 알았으면 하겠어요. 알았어요. 그때랑 지금이 좀 달라지신 점 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점이? 지금 자체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그때는 제가 현장 소장들에게 많이 의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치고 막 강하게 나가고 있었지만 좀 많이 의지를 했다면은 지금은 약간 제가 좀 버팀목이 되고 싶은 그런 입장이죠. 서울 인근의 봉사활동 현장. 주말인데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고 더 많이 나를 수 있도록 화이팅! 유명 대표는 직원들과 주기적으로 주말을 반납해가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나눔에 대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디서 오신 줄 알겠습니다. 야, 세상 친구 아니에요?
대표님 네. 내려올 때가 훨씬 기분 좋아 보여요. 그럼요. 내려올 때는 없잖아요. 혼자만 잘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봉사는 직원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부르려고 했어요. 왜냐면 시계 아직 젊은 그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그이기에 직원들이 느끼는 미묘한 벽이 있었다. 트럭을 가지고 와서 왜 수월하게 도와줘? 뭐 한 달에 2번을 할 때도 있고요. 아무래도 직원들하고 저희 대표님하고 친해질 기회가 없다 보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친해지고 봉사는 직원들 간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직원들끼리 더 단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하는 봉사는 대표가 가진 미래 청사진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내가 만지면 더 건져요. 아니야 만지지 마. 여기 엄청 묻었다. 그래서 막이야. 저번에 개 사진 하나만. 직원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윤영 대표. 그의 앞날을 응원해본다. 굉장히 큰 의미죠. 그러니까 저한테 사업을 하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물론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지만 또 이걸 직원들에게도 나눠주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게 모든 오너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저한테는 초창기 멤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직원들과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이렇게 해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게 저의 꿈인 것 같아요. 제가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지금 연기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알겠지? 다시 전화할게. 진짜 잘 될 것 같아. 진짜 잘 될 것 같아.